what's left me to. And when my love for life is running dry, you come and pour yourself on me. If a man could be two places at one time, I'd be with you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all the way. If the world should stop with all things spinning slowly down to die, I'd spend the end with you. And when the world was through, then one by one the stars would all go out. Then you and I would simply fly away. 아침부터 일폭탄, 커피 터진다. 매일 찾아오는 나만의 감성 맞춤. 매일매일이 나만의 D-Day.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매일 찾아오는 나만의 감성 맞춤. 매일매일이 나만의 D-Day. 신한카드 D-Day. Feet in the water, I'll sleep. Slowly. 마운티야.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I'm like a shot in the general line. I've got happiness, laughter, joy ever after. I'm in lov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여우입니다. 오늘 12월 27일이죠. 이제 오늘 금요일, 오늘 하루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2019년도 증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어제는 이제 배당락 날이었고, 어제 배당부 날이었고, 오늘은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요. 주식 배당이든 현금 배당이든. 물론 12월 결산법인만 그렇습니다. 12월 아니고 뭐 3월이라든가 6월 결산 또 9월 결산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12월 결산이죠. 또 배당 다 주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기업들만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배당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하는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배당을 준 내역을 보시면은 대략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대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배당 성향을 보면 올해 배당 성향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주식 배당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배당 받는 게 좀 짭짤하긴 하고, 또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장기로 봤을 때는 견조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주가가 하루에도 5% 10%씩 올라가고
심지어는 30%씩 올라가는데 이 배당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장기 투자자한테는 배당이 중요하고 특히 장기 배당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매우 성공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죠.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주가가 등락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몇 년 만에 한번 급등하는 적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팔아주면 되니까 예, 그런 배당 투자의 방법도 좋다는 거죠. 자, 인천정원은 맨날 이렇게 방송을 아침과 저녁에 하고요. 아침 7시 하고 밤 9시 두 차례 걸쳐서 방송을 하고 요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침이나 저녁 제 시간 실시간에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은 네, 항상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욕은 이거 뭐 잘못됐네. 예, 요거 하나가 잘못됐네. 요거는 빼야 되는데 예, 나스닥이 드디어 9,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이제 위협을 9,00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예, 조만간에 이제 나스닥이 10,000포인트 돌파도 이루어내겠죠. 나스닥 10,000포인트. 그래서 나스닥 10,000포인트를 기대하면서 나스닥 10,000포인트가 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10,000포인트까지 간다는 것은 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 다우지수는 0.37% 올랐고 나스닥은 0.78%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9,000포인트 돌파의 위협을 달성했다. 이제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가 가장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트윗을 올렸는데 미중 양국 정상 간의 무역 합의를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정상들의 그 서명이 아니라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담당 장관의 서명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또 거의 합의가 됐고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코멘트도 달았죠.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번역도 거의 완료 단계다 얘기해서 1월 초에 서명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그 합의 같은 것은 짧은 내용이 아니라 그 부속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세부 내용들을 쭉 아마 열거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거다 생각이 되고, 내년 초에 무역 합의에 서명한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보다도 13,000명 감소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000명 감소한 22만 2,000명으로,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그러니까 20만대 초반이면 25만 명 미치면 굉장히 저점 수준이에요. 20만 명 밑에. 30만 명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통상 30만 명 정도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라는 것은 주간으로 이제 새롭게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 얘기하죠. 통상 한 30만 명 정도가 적당하고 60만 명, 70만 명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만 명 초반이면 정말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굉장히 어떤 고용 수준이 양호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 시즌에 매출이 상당히 양호했다 하는 얘기 나오는데 마스터카드가 집계한 11월 달 이후에 11월 초순 이후에 크리스마스까지 소비 매출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요. 또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 사상 최고치 매출 달성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4.4% 올랐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집계도 그렇고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인데 온라인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권리부 시세, 어제 권리부 시세 코스닥, 코스피 다 올랐는데 코스피가 7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 특징은 개인들의 강력 매도가 특징이었어요. 개인들의 강력 매도. 개인이 4,600억을 매도했고, 그래서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300억을 매도했습니다. 무려 5,300억을 매도했어요. 왜 이렇게 매도했나 모르겠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그래서 4,400억, 그래서 4,400억을 샀고, 특히 중요한 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300억을 매수하고 기관이 3,000억을 매수했어요. 반면에 개인은 5,300억을 매도했습니다. 요 얘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를 일단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으니 오늘은 매수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주워 먹는 거다. 바닥에서 주워 먹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그냥 느긋하게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2,300억, 3,100억. 코스닥을 저렇게 많이 매수하는 경우가 뭐 많지가 않거든요. 코스닥은 사실은 뭐 그래서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작은 그런 쪽인데 외국인이 2,300억 매도, 기관이 3,100억 매수했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버리는 주식을 그냥 주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양도세 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대거 매도해 놨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그걸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게 이제 어제 증시의 특징이었다. 오늘 그 코스피의 배당락 지수, 현금 배당락 지수는 46포인트 내리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 계산이 됐네요. 46포인트. 현금 배당한 것을 갖다가 현금을 배당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개념에서 이론 배당락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46포인트가 내려도 요게 내리더라도 보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락일 날 아침에 좀 내리긴 하지만 바로 이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당에 연연하지 않고 지수가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뭐 ETF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배당 받았으니까. 특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배당락 때 좀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종가쯤 되면 오히려 대부분 그 하락폭을 다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현금 배당락이 예상이 됩니다만 현금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침 장 초반에 좀 내려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마감에서는 오히려 어제 종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한 2200 정도로 마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수는 한 뭐 50포인트 이상 올라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2200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환경들이 너무 좋고 또 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그 반대 매수, 그러니까 매수를 다시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늘 그 배당부 시세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이 많이 간다. 하여튼 46포인트가 내리더라도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4.48포인트 코스닥은 이제 배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뭐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죠. 코스닥은 647.59포인트가 보합대 지수다. 코스닥은 이제 그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시총 상위라서 바이오 기업들은 뭐 영업 이익이 별로 안 나니까 배당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는 거. 어쨌든 이제 오늘부로 코스닥 개별주 우리가 이제 그 좋아하는 코스닥 개별주 이제 개인 선호의 개인 선호 개별주들의 이제 단기 매도세 1년 내에 항상 막 연중 행사처럼 나오는 강력 매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건데 대략 예전에 보면은 이게 12월 말 그러니까 배당락 하고 난 다음부터 1월 달까지 1월 한 말까지 한 달 정도 개별주 코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는데
빠르면 한 2주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2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 마감쯤 그 정도 시점. 그러니까 뭐 1월 한 이제 셋째 주 정도, 1월 한 15일, 16일 그 정도에서 이 그 대반등 랠리, 반등 랠리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1월 한 중순까지만 뭐 보겠다, 그런 정도가 좋아요. 지금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되었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서명식을 이제 1월 초에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연초부터 미중 그 무역 협상 서명식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 서명식이 또 이 재료가 될 수 있겠고, 또 서명식 하고 나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아마 북미 대화 쪽으로.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이제 선거에 또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보면서 아마 북미 대화에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그쪽으로 또 이제 이슈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동향 같은 거 이런 거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그 회복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뭐 미국은 좋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별로 안 좋았다가 미중 무역 분쟁 완료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정치 환경이 참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떠났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년 동안 주식시장에는 뭐 변변한 돈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철저하게 주식 불패,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주식은 완패, 이런 이제 적어있는데, 필패, 주식은 빌패. 주식 필패, 부동산 불패, 불패 필패, 이런 이제 그였는데, 2020년도 10년 동안에는 주식 그 불패 쪽으로 좀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데 어떤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좀 짧게 봤을 때 1월달, 내년 1월달까지 글로벌 증시의 환경도 좋고, 또 수급도 그동안 매물 많이 빠져서 좋고 해서 개별주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자. 일단 뭐 우리가 너무 김치국만 드시면 안 되겠지만, 또 반도체 쪽에 그 경기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저녁에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렸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녹화해 놓은 그 유튜브에 녹화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녹화해 놓은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인천여우를 누르시면 되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인천여우를 클릭해서 인천여우를 검색하면 인천여우 TV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놓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조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가 재고가 적정 수준이다 그래요. 적정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2019년도 초부터 이제 18년도부터 좀 재고가 많았죠. 그래서 19년도 상반기까지는 낸드 플래시나 D램 재고가 넘쳐난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게 이제 적정 수준까지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실제로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에서 12월 중순 들어가지고 D램 가격이 강하게 좀 반등하는 조짐을 보였어요. 반등 조짐. 이것도 낸드 플래시하고 D램 드디어 가격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물론 뭐 현물 가격의 반등이 고정거래 가격의 반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낸드 플래시의 고정거래 가격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늦어도 D램 가격도 고정거래 가격 내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강한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늦어도 내년 중반부터 반도체의 시황이, 업황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소위 소부장, 그래서 소재하고 부품하고 장비 많은데, 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들,
작년도에 뭐 애국주 열풍,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반도체 재료 쪽으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일시적인 거였고, 실제로 작년도에 이 반도체 관련된 그 업황이 안 좋아서 관련주들 뭐 소재주나 부품주나 뭐 장비주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에. 예,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4분기쯤 들어가면서 이제 좀 슬슬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국 마케팅, 뭐 정부가 신경 쓴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역시 실적이 좋아져야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모양 보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관련주들 좀 여러분들 신경 좀 써야 되겠다.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 같은 것도 좋지만, DB하이텍도 지금 27,000원대까지 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소재주, 부품주, 장비주, 비메모리 이런 쪽 전반적으로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 먼저 가는 종목들, 그렇게 보면서 이제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또 바이오가 올해 그 중반부터 연이은 임상 3상 실패였고,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비보존도 또 실패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 굉장히 실망시킨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뭐 HLB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급반등해가지고 또 이제 좀 웃으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바이오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군이고, 또 바이오는 이번에 그 임상 3상 실패가 연이어 나오면서 재료도 참 안 좋았고, 게다가 12월 달엔 또 양도세 회피성 매도도 있었고 해서 아주 뭐 질이 멸렬된 게 바이오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질이 멸렬 이후에 아마 내년도 그 13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그 JP모건 그 컨퍼런스 참가 이슈가 있는 기업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동안 많이 낙폭 심했던 특히 개인들의 집중 매도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다. 개인들이 집중 매도가 나왔던 종목군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뭘 갖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선택된 종목, 시장의 선택.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그러죠. 주도주. 조금 저는 이제 1등 주도주. 또 시대의 영웅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서 선택받은 종목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개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또 1월 2일 날, 요런 이제 중요한 타이밍에 급등 출발하는 종목,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가장 거래를 많이 일으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보자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그 종목이나 그와 유사한 종목들을 추종하는 그런 전략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별주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개별주들의 이제 초반 치고 나가는 종목들, 또 그와 유사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말이죠. 남북경협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 주겠다 그랬는데 선물이 안 왔네요. 트럼프 얘기는 뭐 미사일이 아니라 꽃병일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꽃병을 선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은 조용했습니다. 12월 달에 2차례 도발이 있었다 그랬는데, 거의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요걸 이제 12월 말에 월 말께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월 말이면 이제 지금인데, 오늘 내일 모레인데 대략 한 28일 내일쯤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토요일 날 전원회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일쯤 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다 그랬는데 뭐 ICBM 쏜다는 얘기만 하지만 안 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뭔가 강경 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나오려면은 미리 ICBM을 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거꾸로 이제 전원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뭐 신년사의 새로운 길을 천명하고 그 다음에 ICBM을 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선호를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어떤 뭐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나왔던 말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한데 말이 그 전에 연말까지 시한이 새로운 길이고 해가지고 북한의 주요 간부들, 주요 고위직 인사들이 이제 릴레이 담화를 발표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계속 고조를 시켜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협박까지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하고 느닷없이 또 중국까지 방문했는데,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북한이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비건은 중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아주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분명히 뭔가 있었다, 밀당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밀당이 있었으니까 조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추측이 맞는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대화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아마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뭐 별 얘기 없을 거고,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뭐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미중 간의 합의 서명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문 대통령이 뭐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일단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차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저도 향후의 북미 관계 남북 경협주는 내년에 있을 3차 북미 정상회담, 요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유튜브로 쭉 올리는데, 지금 이제 아침 방송과 저녁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장중 방송을 제가 안 하고 있죠,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 장중 방송을 낮 12시에 한번 해볼까,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 하여튼 뭐 제가 결정되는 대로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리락 날이죠. 권리락 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46포인트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보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 바라겠고, 46포인트. 동시효과 전에는 이제 호가가 한 50포인트 정도 내려갈 거예요. 동시효과 전에 50포인트 내려갔다가 동시효과 마감 임박해가지고 이제 이게 쭉 회복되면서 아마 출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개인 투자가들은 많이 매수할 것 같고,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은 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천여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인천여우가 또 여러분한테 대박을 안겨드리는 그런 여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아직 뭐 해피 뉴 이어 할 그런 시간대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올해까지 작년 올해 많이 경기 안 좋았으니까, 이게 참 채팅 금지가 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채팅이 돼 있는데요. 작년 올해까지 별로 안 좋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날들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리면 올라가고, 또 올라면 내려가고. 네, 단정이너니 죄송합니다.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시장 생리라서, 올해 참 많이 내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낮 12시에 방송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